오늘 이 디펜더 90을 보고 나서 내가 진짜 SUV를 산다면 저걸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차였어요. 자, 디펜더의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과거의 디펜더의 모양을 특징들을 잘 살려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부분별로 보면 디펜더만의 특징들이 정말 잘 살아있는데 동그란 헤드라이트라든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런 그릴 디자인, 그리고 보닛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대로 잘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디펜더만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프리랜더와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다른 랜드로버 모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큰 그릴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짝반짝이는 화려한 그릴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전면 디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디펜더 디자인의 특징을 보면 면과 선만을 이용해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투박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이걸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하면서 이 디펜더만의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의 좌우를 보게 되면은 과거 디펜더에는 금속으로 발판처럼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디펜더를 사용을 하면서 위쪽에다가 짐을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차량 위에 뭔가 올라가야 됐을 때 저 부분을 밟고 올라가게끔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뉴 디펜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속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그 디자인을 형상화한 디자인도 찾아볼 수 있어서 이 디펜더만의 헤리티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디펜더 90과 110의 차이는 과거 디펜더 모델들의 휠베이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디펜더 90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90인치, 그리고 디펜더 110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110인치여서 이 90과 110으로 네이밍이 됐었는데, 지금 새롭게 출시된 디펜더 같은 경우는 90인치보다 더 큰 휠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똑같이 90과 110으로 네이밍이 되었죠. 이 차 같은 경우는 90인치의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차다 보니까 5도어가 아닌 3도어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쿠페스럽게 디자인 되어 있는데 오히려 110보다는 도어 디자인이 더 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휠베이스를 제외하고는 오버행 같은 경우는 110 모델과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이드 쪽을 보면은 디펜더의 그 에어벤트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우측에 있는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뚫려 있지는 않고 좌측에 있는 에어벤트는 실제로 공기를 흡입하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 랜드로버만의 액세서리들이 있죠. 조강을 할 때 공기 흡입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이드 에어벤트도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디펜더의 측면 디자인을 보면서 이 디펜더만큼은 사실 정말 깡통 휠이 들어가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모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19인치에 가장 기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없어 보인다든지 좀 비어 보인다든지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질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도 디펜더스럽고 디펜더만의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랜드로버들은 사실 레인지로버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박스카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레인지로버랑 디스커버리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지만 점점 부드러워지고 유선형의 디자인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디펜더는 2세대 모델, 그러니까 새롭게 출시된 이 디펜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느 모델보다도 랜드로버스럽게 정말 이 박스카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의 상단을 보면 또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과거 디스커버리에도 똑같이 존재하던 알파인 글래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게 없던 시절에는 저 알파인 글래스를 통해서 외부 풍경이라든지 위쪽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디펜더만의 헤리티지를 굉장히 잘 살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디펜더의 후면을 보기 위해서 차를 한번 돌려봤어요. 보통 차 리뷰를 진행할 때 여태까지 후면부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돌렸던 적은 없었는데 디펜더는 진짜 돌려보고 싶었을 정도로 이 뒷부분의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차를 한번 뒤쪽으로 세워봤습니다. 디펜더의 후면부 특징은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칼로 절단한 것 같은 리어엔드가 특징이에요. 과거 디펜더도 마찬가지였고 새롭게 디자인 디펜더도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디펜더들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 목적 때문에 그냥 옆에 철판 평평하게 간단하게 만들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리벳으로 이렇게 접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택했었는데, 이 신형 디펜더는 그냥 그 헤리티지를 따르기 위해서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뒤에 달려있는 이 스페어 타이어와 휠도 저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사실 최근에는 저렇게 뒤에 휠 타이어가 달려있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죠.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토란도라든지 이런 차들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나는 오프로더라는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는 이 디펜더에서도 귀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테일램프입니다. 구형 디펜더 모델들을 보면 그냥 불이 들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이 테일램프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형 디펜더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은 있지만은, 신형이라고 해서 막 더 화려하게 디자인적으로 멋을 내기보다는 구형 디펜더의 그런 헤리티지를 그대로 가져왔어서 이 부분은 또 굉장히 깜찍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디펜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SUV 하면 떠오르는 테일게이트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열립니다. 보통은 위로 열리는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랜드로버가 잘 사용하는 위아래로 같이 열리는 클램쉘 타입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디펜더 같은 경우는 그냥 도어 열듯이 옆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방식이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디펜더는 그냥 모든 디자인 요소들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방식이 가장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디펜더 같은 경우는 도어를 닫을 때 마지막 부분은 마치 소프트 도어 클로징처럼 스스로 착 하고 닫아주는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90하고 110의 차이는 트렁크 공간인데, 아무래도 90과 110의 휠베이스 차이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90하고 110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거의 동일한 뒷좌석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 반면에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트렁크 공간이 조금 많이 작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디펜더의 실내 공간은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냥 싹 다 바꿔버렸어요. 2016년 마지막 모델이 나올 때까지도 그냥 옛날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어요. 21세기에 만들어진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박물관 같은 인테리어를 갖고 있던 차가 디펜더였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새롭게 출시되는 디펜더에서는 랜드로버에서 디펜더만의 고집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드디어 디펜더에 인테리어 디자인팀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나 디스커버리처럼 막 화려하게 꾸민 건 아닌데, 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가죽이라든지 이런 실내 공간, 인테리어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먼저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거는 이 대시보드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세련돼졌지만은 이 디펜더만의 성격을 노출하기 위해서 이 마그네슘 프레임을 그대로 인테리어에 드러나도록 사용을 했다는 건데요. 또 이 군데군데에 볼트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마치 이제 막 리벳을 조인 것처럼 그런 약간 거친 듯한 디자인 요소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를 탔을 때 분명히 예전 디펜더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느낌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차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내가 탐험가가 된 듯한 오프로드를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디펜더의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디펜더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2개씩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가운데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계기 클러스터를 2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도를 띄워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주행 정보들, 사륜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가운데 계기 클러스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고 깨끗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깔끔하고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 UI는 요즘 잘 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UI를 보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디펜더는 험로도 다녀야 되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 밑에 화면이라든지 도강을 할 때 수심이 지금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물이 차 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과거의 그런 디펜더만의 정통성을 강조할 때보다 이렇게 신형 전자기기를 활용할 때 더 그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제가 탑승을 해봤는데, 디펜더 90이 비록 휠베이스가 짧아지긴 했습니다만은 트렁크 공간을 줄인 거기 때문에 뒷좌석에 탔을 때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워낙에 박스 형태를 띠고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헤드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앞좌석과의 간격, 그리고 뒷좌석에 탑승했을 때의 이 뒷좌석 승객들을 배려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좀 더 주행을 하면서 과연 구형 디펜더에서 신형 디펜더로 오면서 어떤 부분이 유지가 됐고 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어서 과연 이 디펜더가 예전처럼 오프로드의 상징으로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디펜더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범용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행을 하러 저는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